자, 자기계발 능력 제11강 경력개발계획 수립 과정과 방법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경력 단계가 직업 선택, 조직 입사, 경력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도록 각 단계별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빈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 2, 3, 4, 5가 여기 보면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조직 입사 2단계는, 3단계는 경력 초기, 4단계는 중기, 5단계는 말기, 그리고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 완료 단계로 나누는데 이 준비 단계는 말 그대로 이 쉽게 각 단계별로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것이 바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행 단계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완료 단계는 그것을 끝마치는 단계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여기에서 직업 선택의 단계를 예를 들어 보면,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다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2단계면 만일에 이제 내가 직업 선택을 끝냈다 그러면 내가 입사해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완료 단계면, 직업 선택의 완료 단계에서는 이 내가 선택한 직업 선택에 만족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력 단계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력 계획을 수립하여 보자 그랬는데 여기 1, 2, 3, 4단계로 시계 방향 순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 3은 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4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특징, 직무 및 직무 관련 환경의 특징에 대해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경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력 개발 목표를 장 단기로 세워보는 겁니다. 5년 이후 경력 개발 목표, 2, 3년간의 경력 개발 목표, 단기와 중장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으로서 자신의 경력 개발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력 단계별 근데 학생들 간에는 서로 다른 경력 단계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력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인지 실행 혹은 종료 단계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근거해서 이것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25세까지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직업 선택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주로 입사하게 된다. 즉 학교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하는 경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는 경우 하면 18세에서 25세 조직 입사 단계죠. 세 번째로, 조직에 입사하면 조직에 적응하고 순진하기 위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규칙과 규범을 익히는 시기, 바로 이것이 경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조직에서 안정기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재평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바로 이게 경력 중기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들은 경력 말기에 들어가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력 말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개발은 일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많은 모형들이 있고 이러한 모형들은 경력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성숙된다는 전제로 대략적인 연령 범위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선택의 단계. 이 단계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선택한 후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바로 직업 선택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장단점, 흥미, 적성, 가치관 등 자신에 관한 탐색을 해야 되겠고, 자신의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 환경, 가능성, 보상 등 직업에 대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입사 단계예요. 자신의 일의 세계가 결정이 되면 이제 입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수행할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선택한 경력 분야에서 원하는 조직의 일자리를 얻게 되고 직무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주로 18세에서 25세에 이게 발생하죠. 근데 교육 정도나 상황에 따라 조직 입사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력 초기 단계 3단계에 들어가면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계죠.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 들어간 조직의 규칙이나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주로 25세에서 40세까지 성인 초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성공지향적인 행동을 언제까지 하느냐로 이것을 또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 중기 단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재평가하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직적인 승진 가능성이 적은 경력 정체 시기에 도달하죠. 자, 이때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그래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력 초기의 생각을 재검토하고 현재의 경력 결로와 관계없는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40세에서 55세의 성인 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 말기에 이르면 생산적인 기여자로서 조직에 남고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동시에 이제 바로 퇴직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경력 중기에 경험했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퇴직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과 함께 조직에 압력이 주어지기도 하죠.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은퇴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력 개발의 단계 보면 제 1단계는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과정이죠. 그래서 관심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뭔지, 고용이나 승진의 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1단계 직무 정보 탐색 직업 선택의 단계가 되겠죠. 2단계는 조직에 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환경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능력과 흥미, 적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고 직무 관련된 환경의 기회와 그것에 반대가 되는 장애적인 요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3단계로는 경력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 장기 목표는 5에서 7년 정도, 단기적인 목표는 2, 3년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입사 초기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로는 경력 개발 전략 수립하는 단계인데
현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 준비에 해당하는 거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만 되겠습니다. 5단계는 그것에 대한 실행 및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업무를 실행한 것과 그리고 경력, 목표나 이 전략에 대해서 실행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경력 개발의 단계를 한번 보면 기업의 퇴직 나이 기준이 아닌 왕성하게 직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의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력 개발의 단계별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직업 선택의 단계는 0세에서 25세, 우리가 태어나서 25세까지를 직업 선택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최대한 여러 직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탐색한 후에 나에게 적합한 최초의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련 학과의 외부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18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조직에 입사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조직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조직 입사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력 초기의 단계로 주로 25세에서 주로 40세까지의 경력 초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직업과 조직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 역량을 증대시키고 꿈을 추구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경력 초기의 단계죠. 경력 중기의 단계는 40세에서 55세까지를 주로 보고 있고, 경력 초기에, 즉 경력 초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재평가와 이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꿈으로 수정하는 단계가 바로 경력 중기의 단계예요. 이때에는 사람의 성인 중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적합한 선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계가 바로 경력 중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경력 말기 단계에는 55세 이상에서 퇴직하기까지의 단계를 말하는 건데, 이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내가 일해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존심을 유지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 준비에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것은 경력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경력 중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력 개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직장인들 이직 실패에 본 경우, 그리고 이것에는 주로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직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원급과 대리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원급은 직무 관련 경험 부족을 제1위로 꼽혔고, 대리급은 좀 연차가 있는 사람들은 성급한 업직종 변경을 이직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보다 더 높은 부장급은 너무나 무거운 연차 및 직급을 주요 이유로 해서 이직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잡코리아 이 홍보팀장은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준비 없이 또는 성급하게 이직에 나섰다가 이직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평소 꾸준한 경력 관리, 커리어 관리를 통해서 언제라도 원할 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2는 워라밸 중요한 2030 직장인의 42%는 직급이나 승진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해당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워라밸, 즉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것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2030 세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 승진 목표에 대한 설문 결과는 41.7%가 직급이나 승진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뭐가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파이낸셜 뉴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사례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직 실패 경험, 또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최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서 경력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고려해야 됨을 우리가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 자신의 경력 단계를 예측해 보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30년 전보다 15년 정도가 더 길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7년에는 64.5세, 93년에는 72.8세, 2005년에는 77.9세. 벌써 15년이나 77년에서 2005년 사이에 벌써 15년이나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53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61세. 지금 이게 지금 2005년 전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40대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력을 예시한 나이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직업 선택, 조직 입사, 경력 초기, 경력 중, 경력 말기 이 3단계로 나눴죠. 그럼 20대 이전에서부터 시작한 직업 선택에서 조직 입사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앞에 좌측편에 있는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 우측편의 그래프는 40대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거기에 경력 초기, 그 다음에 경력 중기, 경력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봐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력 단계를 예측해 보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됨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 사회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라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도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여러 개의 직업 경력을 가지는 사람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개인 각자가 자아의 실현, 생활의 향상 또는 직업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개인이 학습하는 능력과 자기개발 노력이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어요. 평생 학습 사회에서. 자, 투잡스. 경기 불황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투잡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직장인 아르바이트 현황에서 보면 18.6%가 직장생활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투잡을 원하는 1순위의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혼, 비청산, 노후 등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고, 창업 등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준비 차원이 세 번째, 그래서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실업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이 매우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7.2%예요. 2002년도에 잠시 5.6%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사입니다. 자, 여기 이 청년 노동시장이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데 경기 침체가 되면 대부분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창업 경력 전 세계적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나 재능, 가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히 이해하고 업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요즘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근로자, 자유근로자, 포트폴리오 근로자, 독립근로 형태 및 노동방식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보기술의 발달로 IT의 발달로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굉장히 유연해진 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근로자들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주력 산업인 AI, IoT, 빅데이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 산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독립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다른 방식으로 경력개발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WLB, 워라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컨설팅 기업 타우스 페린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인재를 끌어들인 주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제도가 1위,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2위로 나타나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적 측면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긍정적 효과는 당장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도입하거나 관망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인의 새 화두인 워크-라이프 밸런스, WLB, 워라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라. 그러면 워라벨 프로그램을 보면 근무 형태의 다양화에 되어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가 있고 원격 근무가 있고 집중 노동일 제가 있고 휴가나 휴직 제도가 주로 워크라벨에서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보육 지원이나 노인 부양 지원 또는 가정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개인 신상 차원에서는 학자금 등 교육 지원과 보험 제도의 정비, 경력 상담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워라벨이란 가족 친화적인 제도, 패밀리 프렌들리 폴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 외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WLB 프로그램은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무 형태 다양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인 신상 지원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많은 화장품 회사 또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WLB는 글로벌 트렌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98년 보고서를 통해서 WLB가 인재 확보 주축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유럽 선진국은 70년대부터 주로 정부 주도로 가족 친화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근무 형태를 다양화시켰으면서 직원 자기개발, 지원 등 형태로 WL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일보
2006년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해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력의 의미에 대해서 직업인은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인 경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력에는 직위, 직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적 요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인은 직무가 변화되는 외부 상황의 변화나 개인의 기대나 목표가 변화되는 주관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경력 개발은 개인이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을 하는 과정으로 직업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인은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와 조직의 경영 전략이나 승진 적체, 직무 환경 변화 등 조직의 요구에 따라 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장 욕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경력 개발을 해나간다. 네 번째로 배웠던 것은 직업인의 경력 단계는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 조직에 입사하는 단계,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는 경력 초기의 과정, 자신이 그동안 성장해서 재평가하는 경력 중기와 퇴직을 준비하는 경력 말기의 5단계를 가지고 있다. 직업인은 경력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 관리하는 단계를 통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평생 학습 사이의 도래로 지속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주 5일제 확대와 경기 불황에 따라 투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인들은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해서 경력 개발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기개발 능력 과정은 마치도록 하고 이 자기개발 능력에 따라서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12주차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면이 있고 문서적인 면이 있는데 문서적인 면에서 이것도 문서 작성과 문서 이해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기개발 능력을 한번 키워가는 그런 준비하는 단계로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